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QD77 MS4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서 뭘 얘기할 거냐면요. 버퍼 어드레스. 버퍼 글씨를 다시 쓰겠습니다. 자, 버퍼 어드레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버퍼 어드레스 이용해서 이 서버에 대한 펑션 블록을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버퍼 어드레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토 리프레시가 있고요. 지울게요. 오토 리프레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프롬2라는 인텔리전트 모듈의 접근에 대한 명령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G코드에서 직접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오토 리프레시랑 프롬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코드는 나중에 오토 리프레시와 프롬프트를 이행하면은 G코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신 내용이니까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버퍼 어드레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축카드, CPU에서 축카드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떠한 위치 정보를 받아올 수도 있죠. 반대로 위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속도 정보, 속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상태 정보 등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죠? 이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버퍼 어드레스에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볼게요. 먼저 QD77MS4라는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심플 모션 모듈을 이용해서 지정을 하고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창이 뜹니다. 현재 XY0000에 QD77MS4를 지정을 했고요. 여기 오토 리프레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위치값, 속도, 그다음 뭐 에러 번호 등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이 항목에다가 제가 D0을 누르면은 D0이 들어갔죠. 그럼 앞으로 이 0000의 QD77MS에 연결된 첫 번째 축의 에러 코드는 D0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버퍼 어드레스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 펑션 블록에서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볼게요. 자, 첫 번째 펑션 블록 엑시스 에러라는 블록을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입력 축에는 enable, reset, 그 다음에 펑션 모듈에 대한 번호, 그리고 축 번호를 받았고요. 출력에는 에러 상태와 에러 코드를 받아올 겁니다. 그럼 내부를 자세히 볼게요. 자, 첫 번째 버퍼 어드레스 0번과 1번은 축 번호 -1에서 곱하기 100과 플러스 806이라는 에러 코드에 대한 버퍼 어드레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806이라는 버퍼 어드레스를 볼게요. 806 여기 있죠? 축 에러 번호입니다. 축이 에러가 났을 때 최신의 에러 코드를 항상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에러 코드가 발생하면은 이 806에서 에러 코드를 읽어오는 거죠. 보시면은 806이 플러스 100이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축은 806, 두 번째 축은 906, 세 번째 축은 1006, 네 번째 축은 1106이 되는 거예요. 8, 9, 10, 11. 네. 이렇게 각 축별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 리셋은 150인데 이 부분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프롬 명령어 여기 보시면은 프롬 명령어라는 게 있는데 자, 프롬 특수기능 모듈의 1워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특수기능 모듈이라는 거는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이죠. 그래서 보시면 인수명도로 첫 번째가 실행 조건, 두 번째가 그 모듈의 선도 입력 번호. 여기 보시면은 0000이 돼 있죠. 이 모듈의 선도 입력 번호, 아까 앞서 작성한 이 K0 이 번호예요. 그리고 읽을 데이터의 선도 어드레스, 우리 버퍼 어드레스 얘기하는 거죠. 버퍼 어드레스 아까 몇 번이라고 했었죠? 806 확인했었잖아요. 그리고 읽을 데이터의 수, 읽을 데이터는 어디로 보낸다 라는 아웃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럼 볼까요? 똑같은지? 자, 실행 조건 true. 자, 뭐가 돼 있어요? 서버 enable이라는 어떠한 데이터가 비트가 들어오면은 true가 되는 거죠. 여기는 수정을 할게요. SM400이 더 맞을 거예요. 항시 켜두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에러가 났을 때 확인이 되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의 선도 입력 번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리전트 모듈의 선도 입력 번호 아까 우리 몇 번이었죠? 0번이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0000인 선두 입력 번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읽을 데이터의 선두 어드레스예요. 자, 읽을 데이터의 선두 어드레스, 버퍼 어드레스 0번. 0번 아까 뭐였죠? 806이죠. 806이 뭐였어요? 여기에 있는 축 경고 번호잖아요. 그래서 정정할게요. 축 에러 번호잖아요. 축 에러 번호인 806에서 가져올 수 있고요. 경고 번호는 원인 번호입니다. 제가 아까 이 경고 번호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축 에러 번호인 806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의 워드만 가져올 거니까 K1. 마지막으로 어디다가 줄 거냐. 그죠? 여기까지는 읽어오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읽어온 조건을 어디로 보낼 거냐? 이 엑시스 에러 코드라는 쪽으로 보낼 거예요. 보시면은 그 엑시스 에러 코드는 서브 x.엑시스 에러 코드로 보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엑시스 에러 코드가 0이랑 달라요. 당연히 에러가 아니면 0이랑 다른 어떤 코드가 나오겠죠. 그 0이 나올 때는 자, 엑시스 에러 1이라는 신호를 항상 살려주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0이면 0과 다른 숫자가 나오면은 에러 1이 살 거고 0이면은 당연히 에러 1이 꺼지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이 하나의 펑션 블록을 가지고 자,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에러 코드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에러 리셋. 사용자가 외부에서 에러 리셋이라는 신호를 주면은 이 리셋 신호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BR 리셋 신호예요. BR 리셋 신호는 to입니다. 이번엔 프롬 명령어가 다르죠? to 명령어는 뭐죠? 저장된 디바이스부터 자, 특수 기능 모듈 1워드 데이터 쓰기예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실행 조건, 그 다음에 쓸 데이터, 그 다음에 기능 모듈의 번호, 그 다음에 데이터를 쓸 선두 어드레스와 데이터의 수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to 명령어를 볼게요. 자, 리셋. 제일 처음에 실행 조건이죠. 리셋이 true일 때만 쓸 거예요. 리셋이 true일 때만요. 그 다음에 뭘 써요? 쓸 데이터는 K1을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드 번호와 버퍼 어드레스 1번이 어디죠? 1502네요. 그럼 1502를 검색해 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자, 축 에러 리셋입니다. 그래서 설정 값인 K1이 들어가면은 축 에러 리셋을 즉시시키는 거예요. 그죠? 완료 후에는 자동적으로 0이 저장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에러가 떴을 때는 에러 상태와 에러 코드를 받아볼 수 있고요. 자, 에러 코드와 에러 상태를 받아볼 수 있고 리셋을 누르게 되면은 리셋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from to라는 명령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버퍼 어드레스로 접근을 해서 축카드에다가 직접적인 내용을 받아올 수도 있고 축카드에다가 직접적인 내용을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에러는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에러를 확인했고 이 806으로 해서 접근도 했고 그럼 이제 이 모터 축이죠. 한 축에 항상 최신 상태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axis status라는 펑션 블록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enable 펑션 모드 번호, 그 다음에 축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 따지고 보면은 사실 그게 큰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그럼 먼저 여기에 대한 펑션 블록을 볼게요. 자, 809, 816, 817부터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자, 제일 처음에 809. 잠시만요. 네. 축 동작 상태입니다. 축 동작의 상태가 항상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숫자로 -2면 스텝 대기, 1은 에러 발생, 0은 대기, 1 정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있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809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WXBG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뭘 할 수가 있어요? 이 워드 데이터 하나로 자, 현재 축에 대한 동작 상태를 상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건 8161이네요. 자, 8161에는 뭐가 있죠? 외부 입력 신호요. 하한 리미트, 상한 리미트, 뭐 정지 신호, 근접 노고 신호 등을 볼 수 있는 버퍼 어드레스고요. 자, 그 다음이 817이죠. 817을 보겠습니다. 817에는 현재 스테이터스 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그죠. 자, 속도 제어, 위치 전환, 인포지션, 원점 복귀 요구, 원점 복귀 완료,
뭐 경고 검출, 에러 검출, 기동 완료, 외치 결정 완료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비트 단위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비트를 가져와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817이라는 버퍼 어드레스를 통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9는 축 동작 상태, 816은 외부 입력 신호, 그다음 817은 축의 상태 신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 프로그램을 볼까요? 입력 쪽에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enable, 자, 뭐 우리 enable은 똑같죠. 경고 없어야 되고 정상 상태여야 되고 뭐 그러한 내용들이죠. enable도 제가 이왕이면은 SM400으로 바꿀게요. 항상 가져와야 되니까요, 상태를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모델 번호와 축 번호, 그리고 출력 쪽으로는 왼쪽이 입력, 오른쪽이 출력입니다. 출력 쪽으로는 자, BG, 외부 입력, 그 다음에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비트들을 뽑아놨어요. 먼저 여기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서버 X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예전에 글로벌 레이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글로벌 레이블은 서버 X라는 라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버 X는 데이터 타입 안에 디바이스 보시면은 추가한 여러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구조화된 어떠한 레이블들을 만들고 그 레이블을 글로벌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둔 거예요. 그럼 서버 X라는 레이블 안에 다른 레이블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한 레이블들을 지금 여기다 써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D100이 지금 보이시죠? D100이라는 데이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비트가 배정되게끔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방식은 이 디바이스에 주소 지정을 하느냐 안 하냐 그 차이예요. 자, 그럼 서버 X에 대한 809, 816, 817 그 다음에 자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가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죠? 마이너스 리밋, 플러스 리밋, 홈, 인포지션, 이니셜 요청, 이니셜 완료 신호등을 뽑아냈어요. 그럼 펑션 블록 내부를 보겠습니다. 자, 펑션 블록 내부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버퍼 어드레스에서 809, 816, 817을 각자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enable 펑션 번호, 인텔리전트 펑션 모델 번호, 버퍼 어드레스 이용해서 현재 축 상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외부 입력 신호 가져오고 그리고 축에 대한 특정 비트를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워드 단위를 읽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워드 단위를 읽어왔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워드 단위를 읽어왔어도 817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트 단위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인포지션, 원점 복귀 요구, 원점 복귀 완료 이런 것들 우리가 비트 단위를 받아올 때 자, 그럼 워드 단위로 가져온 거를 비트 단위로 다시 쪼개서 써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817을 이 test md라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test md라는 걸 보면요. 자, 워드 디바이스의 비트예요. 그러니까 워드 디바이스에 추출할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비트를 외부에다가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조건, 두 번째 거는 워드 데이터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해당 비트의 위치, 그리고 마지막 거는 아웃풋, 실제 나가는 출력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817에서 제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자, 보시면은 enable, 그 다음에 817에서 자, K2가 뭐죠? 두 번째 비트네요. 우리 두 번째 비트가 뭐였어요? 0, 1, 2. 지령 인포지션 플래그죠. 그죠? 그러면은 인포지션 플래그니까 인포지션 플래그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네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죠? 세 번째, 네 번째. 원점 복귀 요구와 원점 복귀 완료 플래그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원점 복귀 요구, 원점 복귀 완료 플래그.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816에 보시면은 816을 봅시다. 0 하한, 1 상한, 6 근점 도구 정해져 있죠. 마찬가지로 0, 1, 6 총 3개의 리미트, 한 리미트, 상한 리미트, 그리고 홈 위치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와서 비트로 쪼개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데이터는 항상 true니까 enable은 늘 true죠. enable이 늘 true면은 이 모든 데이터를 항상 읽어와서 비트로 항상 쪼개서 넣어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809, 816, 817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렇게 비트로 쪼개서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809 제가 809를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자, 809는 축 동작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거 에러 발생, 그 다음에
서버 미접속 혹은 앰프 전원 오프, 서버 오프. 이 세 개의 조건이에요. 이 세 개의 조건이 나왔을 때 당연히 모터가 동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enable이라는 신호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에러와 상태 정보는 항상 따와야 되니까 항시 on으로 하는 거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이 조그 기동 같은 경우에는 enable이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enable을 보시면은 자, 아까 서버 스탯에서 809, 자, 809에서 정보를 가져왔었죠. 809의 정보가 뭐였어요? 축 동작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809가 K1이 아니거나 K20도 아니거나 K21도 아니면, 그죠? 세 개가 다 아닐 때예요. 그럼 마이너스 1, K20, 21이잖아요. 그럼 에러도 아니고 서버 미접속이나 앰프 전원 오프도 아니고 서버 오프도 아닌 상황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당연히 서버가 쓸 수 있는 상태다.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왔고 연결이 끝난 상태라는 걸 알려주죠. 물론 여기에 어떠한 기동 중에는 당연히 사용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놔야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은 우선 생략을 해뒀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간략하게 기본적인 골자만 만드는 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할 수가 있죠? 서버 에러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서버의 상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펑션 블록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첫 번째, 오토 리프레시를 이용해서 QD77MS의 버퍼 어드레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알았고요. 그리고 버퍼 어드레스 중에 상태를 보는, 이 축의 상태를 보는 버퍼 어드레스와 그 다음에 축의 에러를 보는 버퍼 어드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from과 to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버퍼 어드레스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혹은 그 데이터를 재가공해 가지고 어떠한 원하는 비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to를 이용해서 직접 QD77MS4 카드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알게 된 거는 이 에러와 상태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에는 현재 위치 가져오는 법, 그 다음에 조그 기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분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